자, 계속해서 이번 시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들 해결해드리는 상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제가요. 네. 여기 양천구 신월동에 네. 빌라 하나를 갖고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 경기도 용인시 네. 보정동에 아파트도 갖고 있어서 향후 이제 전망이나 그 신월동 그 빌라는 지금 팔아야 될지 아니면은 월세로 돌려서 예. 돌려서 다시 좀 네, 보유를 네, 네, 해야 네, 할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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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지금 1가구 2주택이신 상황이신 것 같아요. 우선 네. 용인 기흥의 보정동에 위치한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보유를 하고 계시고 또 하나 양천구 신월동에 위치한 빌라 하나는 전세로 좀 임대를 주고 이렇게 두 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걸 좀 어떻게 운용을 하면 조금 더 수익을 높일 수 있을지 한번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거주는 네. 용인에서 하시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럼 일단 거주하는 주택이니까 그건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신월동에 보유한 그 빌라는 언제 구입하신 거예요? 구입한 지 10년 가까이 돼요. 한 10년 가까이 됐어요? 네, 네. 10년 전에 거기 뭐 재개발할 거야, 어쩌게 할까 그때 구입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조금 아쉽게 됐네요. 이거 뭐 사업자 등록하거나 그러신 건 아니고요? 네, 그런 거 없어요. 신월동에 어디쯤일까요? 923에 10호요. 923에 10. 923에 10호요. 네. 잠시만요. 자, 네. 신호라이시 근방이네요. 네, 네. 이거 그 10년 전에 구입하실 때는 상태가 어땠어요? 몇 년 된 걸 구입하셨던 거예요? 새 거를 구입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니요, 오래된 거죠. 재개발 된다고 그 소문이 네. 있어서 네. 그냥 투자차 구입했는데 그게 오르지도 않고. 네. 그래서 네, 이거를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지역이 다시 재개발될 확률은 현재로선 극히 낮아요. 아, 그리고 현재 다시 구역 지정이 돼서 재개발이 된다 한들 최소한 10년 이상의 시간이 상당한 오랜 시간이 기다려야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이게 그냥 보유하고 10년 지나서 조금 오를 것을 기대할 것이냐 네. 아니면 이거를 처분함으로써 처분하게 되면 아무래도 활용 가능한 자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 자금을 내가 10년 동안 더 좋은 곳에 운영해서 얻는 이익이 클 것이냐를 봤을 때는 네. 후자 쪽이 클 확률이 훨씬 많아요. 아, 그래서 왜냐하면 이 지역이 사실은 외지에서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갖는 지역도 아니고 물론 지역 자체로는 주거비를 낮추면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는 곳이에요. 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걸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투자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투자로 보유한다는 건 내가 이곳에서 수익 창출을 위해서 보유하는 건데 그 수익 창출이 낮으면 보유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전 처분 의견을 좀 드릴게요. 아, 그래서 같은 권역 내에서 움직이더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걸 처분하고 하다못해 2, 3천만 원이란 자금이 나오더라도요. 네. 앞서 제가 뭐 권역별 막 이야기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거점으로 지정된 곳만 가도 2, 3천으로 충분히 투자할 수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확실하게 그래요? 거점으로 지정돼서 체계적으로 개발되는 곳으로 우리 투자처럼 옮겨보시자고요. 아, 자, 그렇게 하고요. 다음으로 용인의 어떤 아파트라고 그러셨죠? 네, 솔매마을이요. 용인의 솔매마을. 네, 요즘 경제 신도시 예. 발표했잖아요. 예, 네, 그 앞이거든요, 바로. 솔매마을. 자, 솔매마을의 아파트, 지금은 조금 이곳이 조용하죠? 그렇죠. 아, 그래, 맞아요. 그리고 이게 또 역세권하고의 접근성도 조금 떨어지고 주변이 좀 녹지가 살기는 참 좋은 곳인데, 그죠? 네, 네, 살기는 좋아요. 살기는 참 좋은 곳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까지는 상당히 낮게 평가된 곳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조금 빛을 보게 생겼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용인시에서 상당히 커요. 거의 죽전역에서 네, 이 신갈역이 있는데 여기가 보면 이 자연 녹지 지역이거든요, 거의. 네. 그래서 아래쪽에 기흥 쪽이나 위쪽에 그 죽전지구 쪽에 그 주거지 조성된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그런 입지적인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좀 사실 난개발도 조금 구분 지역적으로 일어난 곳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용인시에서 이곳을 이제 어떤 곳으로 개발하겠다, 경제 신도시, 상당히 좋게 개발을 한다고 그러죠. 근데 또 이 중에서도
이 전체가 발표한 걸로 보면 한 110만 평 정도 되더라고요. 네네, 판교 5배라고. 예, 이 중에서 무려 80%를요. 네. 80%를 다 업무직으로 조성해요. 아, 업무하고 상업직으로.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주거지의 역할을 해주는 곳은 물론 죽전지구나 기흥 쪽이나 아니면 수지 쪽에서도 주거지역의 배후 주거지 역할을 하겠지만 이 안쪽에 있는 기존 주거지는 지금까지는 이 나머지 주변에 둘러싸이는 곳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받았던 것이 이곳이 개발이 되면 될수록 상당히 고평가로 바뀌겠죠. 네. 업무 단한 복판에 있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네.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지금까지 고생한 거 이제부터 보상 좀 받아야겠다 이 개념으로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역시 또 네, 명쾌한 감사합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지금 거주하시는 주택은 조금 더 보유 의견, 그리고 투자하셨던 이 양천구 신월동의 빌라는 매도하시고 다른 투자처 알아보자라는 말씀 드렸으니까요. 투자처에 대해서 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상담 전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38번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연락 주셔도 이동주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 통해서 또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네. 저는 그 중안 뉴타운 그 1지구 그 조합원입니다. 네. 여기가 지금 관리 처분이 인가가 난 상태에서 5월 말이나 6월 초에 이제 이주가 이제 시작이 돼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향후 전망이 궁금하고 이걸 매도를 해야 할지 아니면 입주까지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중화 뉴타운 1지구 조합원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중랑구입니다. 서울 중랑구 중화 네네, 뉴타운에 네,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이주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쯤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입주 때까지 좀 가져가야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송 잘 반갑습니다. 보고 있어요. 네, 네. 일단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네. 중안뉴타운이 사실은 다 해제가 됐어요. 그죠? 네, 맞아요. 해제가 됐고 유일하게 지금 1구역만 진행이 돼서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화동 자체가 특히 이 중안뉴타운 일대 자체가 노후 주택가가 많이 밀집돼 있다 보니까 사실 뉴타운을 진행을 했던 건데 반면에 또 노후 주택가에서도 임대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실 아파트보다는 지금 현재 보유한 자산을 가지고 조금의 수익이라도 얻는 거를 더 요구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가 상당히 심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해제가 되긴 했는데 거기서 이제 오히려 살아난 1구역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들이 해제됨으로써 상대적으로 희소 가치를 갖게 생겼어요. 네네. 뭐냐면 지도상으로 봐도 이 지역 자체에 아파트가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거든요, 지금. 네네. 그나마 아파트를 가려면 최근에 이제 그 공사랑 이주막 이런 거 진행되고 있는 이문뉴타운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건데 중화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거주지로서 제대로 활용된 아파트 하나가 제대로 없다. 새 아파트가 특히나 그렇다라는 것은 이 1구역이 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되면 그만큼 아파트로서의 희소성을 가지게 되는 거고 안 그래도 실수요자들의 시장이 강하게 뒷받침을 해주기 때문에 실수요자들 또한 그동안 주택가에 살다가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함으로써 그곳으로 입주하고자 하는 욕구가 상당히 강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쁠 게 없고요. 좋을 것만 남았어요. 특히나 또 이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이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업이 다 끝난 거예요. 이주를 앞두고 있으면. 이제 공사만 하면, 이주가 끝나면 공사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앞으로 기다려봐야 한 3년에서 4년 정도. 그 입주하고 나면 지역 내에서 정말 많은 관심을 받기 시작할 거고 오히려 입주 이후에 지금의 가격이 조금 뉴타운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덜 오른 건 사실 좀 낮게 오른 건 사실이에요. 그죠? 네네. 막 도심권 뉴타운 가격 많이 오른 거에 비하면. 근데 이건 이 네네. 지역은 그 지역의 특성이 조금 더 그런 그 늦게 가는 발동이 걸리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만큼 희소 가치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입주 이후에 오히려 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네네. 처분하지 마시고 그냥 입주 이후까지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갖고 더 이상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아마 확인차 전화 주신 거 아닐까 싶어요. 자, 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좋을 것만 남았다. 보유하라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꼭 끝까지 가져가시길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도움 드리고 있고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38번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또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고요. 편한 방법으로 연락 주세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동작구 사당동 신동아 4차 네. 30평대. 네, 현재 이 사당동 신동아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30평대 전세를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근데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네, 네. 그래서 매도를 하고,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매도를 하고 종로구 창신동 쌍용 2차 네. 40평대가 저평가됐다 그래가지고 아, 네. 구입했으면 하는데 네. 전문가 의견이 계속 보유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갈아타야 되는 건지.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 동작구 사당동의 신동아 4차 아파트 32평형을 투자 목적으로 좀 전세 임대 주고 보유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오르다 보니 이걸 좀 매도하고 새로운 투자처로 저평가돼 있는 종로 창신의 쌍용 2차 아파트로 옮겨가면 어떨까? 지금 그 타이밍을 보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자, 전문가는 어떻게 보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그 지금 현재 신동아는 가격이 좀 많이 올랐고 예, 그 오른 가격 대비 평수는 커지면서 더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창신동 쌍용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투자 목적으로요? 투자 목적과 거주가 같이 될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창신동 쌍용 40평대를 응. 투자 목적으로만 가지고 지금 움직이신다라면 전 조금 반대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예. 예, 이제 40평대니까 사실은 거주 목적하고는 조금 맞는 거잖아요. 예, 거주가 왜냐면 우리가 식구가 좀 있어서 그렇다라면 제가 찬성을 할게요. 예, 왜냐하면 그 창신 쌍용이 제가 이제 지도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저평가된 거는 맞긴 한데 그게 제대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조금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주하면서 기다리기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투자 목적에서는 지금 당장의 투자 목적에서는 오히려 신동아를 조금 더 보유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동아를 보유하시면서 가격이 지금 최근 한 1년 사이에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예, 많이 올랐어요. 예, 그 가장 큰 원인이 뭐였다라고 생각하세요? 서리풀 터널인가? 그렇죠. 장제 터널이죠. 예, 왜냐하면 장제 터널로 인해서 방배동 일대가 주목받았던 건 사실이지만 방배동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게 형성돼 있던 이 사당동 일대, 그죠? 예, 이 일대는 사실은 길 하나 사이에 두고 서초구냐 동작구냐라는 그 차이 때문에 가격 대비 정말 차이가 많이 났잖아요. 조금 났던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이 영향권이 사실은 이 장제 터널 하나로 인해서 지역 접근성 하나 개선되면서 방배동을 거쳐서 밀려 내려가서 가격이 상당히 많이 상승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방배동의 20평대 아파트보다도 가격은 낮죠. 30평대가. 그죠? 네, 많이 낮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2019년에 개통을 하고 나면요. 한 번 더 상승을 할 거예요, 이게. 이게. 근데 근데 그럼 이걸 기다렸다가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 않냐? 그것도 나쁘진 않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차익이 여기서 그 조금 더 한 번 더 상승하는 차익보다 내가 실제 거주하는 목적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주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40평대. 그래서 이건 이제 두 가지 포인트를 갖고 좀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당장 움직일 것이냐, 어떤 조건에 창신상용의 40평대를 좀 낮은 가격대에 구입할 수 있으면, 그게 아니면 한 번 더 장제터널 개통 이후에 옮기셔도 나쁘진 않아요. 일단 시기로는요. 예, 자, 그렇고 창신동의 쌍용이 왜 아직 시간은 조금 걸릴 것이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요. 창신동의 쌍용이 아마 창신역 쪽에 있을 텐데. 예. 예, 맞죠. 예. 창신역 가까워요, 아주. 네, 가깝죠. 가까운데 여기가 보면 창신역을 중심으로 여기가 1, 2차가 같이 있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1차고 여기가 2차인데 제 기억으로는 2차가 이렇게 1차 지나서 이렇게 구릉지 쪽으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 창신동의 입지가 저평가됐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이 서울의 도심 있잖아요. 가장 큰 도심과의 접근성은 상당히 좋아요. 그죠? 예, 그리고 주변에 대학타운도 있고 병원도 있고. 예, 예. 근데 이 서울 도심에 여긴 전부 다 상업지란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상업지가 지금 상당히 노후화돼 있어요. 그죠? 예, 이 노후화된 상업지가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개발 완전 지금 초기 단계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예. 이곳은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면
정비도 하고 고층 빌딩도 세워서 업무타운도 조성시키고 막 그럴 거예요. 도심 최대의 상업 지역을.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고밀 개발을 하게 되면 배후 주거지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아무래도 그 배후 주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곳들이 바로 창신도처럼 바로 붙어 있는 지역들이 아래쪽으로는 뭐 신당동이라든가 뭐 을지로 일대 막 이런 데가 있겠죠. 이런 데가 배후 주거지 역할을 해야 되는 곳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가 이 창신동 같은 특히나 남쪽이 아닌 북쪽으로 올라온 이 창신동처럼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관심을 덜 받았던 곳은 언제 움직이는 거냐면 이 상업지의 개발이 움직여서 눈에 가시화가 되기 시작할 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상당히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거주를 하면서 기다리기에는 좋지만 순수하게 투자 목적으로만 들어가기에는 장기간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 대비 수익률은 떨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거주하면서 기다린다라는 것은 가장 큰 목적이 거주 목적을 채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 개념으로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옮기시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장제 터널이 개통된 이후에 그때 그냥 옮기시는 게 지금 옮기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아, 예. 네, 뭐 이렇게 모르신 정리하도록 것 하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네, 투자 목적으로는 아직 사당의 신동아 아파트의 상승 여력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그 장제터널의 호재까지 다 누린 후에 이동하시는 게 조금 더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습니다. 그때쯤 돼서 저랑 다시 한번 통화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지역 번호 02-2638-3938번 무료 상담 전화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부가연 1-1고요. 네. 신촌 힐스테이트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아, 네. 이게 소형이라서 매도 시점이 언제쯤 해야 될지 궁금해서 네, 몇 네, 평형을 보유하고 계신가요? 22평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서대문 부가연 1회 1구역 이 재개발돼서 신촌에 새롭게 들어서는 신촌 힐스테이트 아파트 22평형 입주권을 좀 보유하고 계시는데 이게 생각보다 평수가 적어서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과연 이 소형 아파트라서 지금 팔아야 할지 아니면 보유해야 할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죠.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뭐 좋은 곳에 입주권을 갖고 계시는데 이거 막 고민되시는 거에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아, 예, 작은 것도 있고 여기가 이제 일반 분양하니까 네, 어차피 2, 3년 걸리잖아요. 네네. 입주까지. 그러니까 지금 매도해도 어떨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거 말고 또 다른 보유주택도 있으세요? 그냥 살고 있는 거요.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거? 네. 그럼 어차피 이것도 지금 현재는 입주권이 조합원이니까 지금 2주택자가 해당이 되시는 거네요. 예, 비과세는 못 받을 거 생각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요. 보유하시고요. 네. 보유하시게 되면 2주택자잖아요. 네. 22평형이니까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운영하셨다가 처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한 8년. 네, 왜 그런지 말씀드려볼게요. 네. 자, 부가연 뉴타운 1-1구역이 지금 1구역 중에서는 제일 마지막 입주 단지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부가연은 부가연만 보지 마시고요. 아래쪽에 아이언 뉴타운까지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아래쪽에 아이언 뉴타운까지 보면 여기가 2만 세대가 넘어요. 네. 2만 세대가 넘는데 입지가 딱 보게 되면 바로 서울 최대의 도심 한복판에 딱 관문 역할을 하고 자리에 딱 틀어잡고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여기 서울 도심이고. 음, 자, 아래쪽으로 딱 내려가면 어디예요? 우리 마포하고 여의도잖아요. 그죠? 네. 자, 좌측으로 쭉 가게 되면 상암동이죠. 상암 DMC. 네. 그리고 바로 옆에는 그냥 뭐 대학 타운이잖아요. 그죠? 네. 입지적인 장점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업무타운, 각각의 권역의 도심지권의 역할을 해주는 업무타운의 특성을 살펴보게 되면 이 업무타운들은 주로 어떤 거주자가 많이 들어서게 되냐면 1, 2인 가구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럼 1, 2인 가구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은 중대형에 대한 수요자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중소형에 대한 수요자가 갈수록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거는 지금 현재 흐름하고 맞춰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자, 이 부가현 뉴타운이 뭐 2구역하고 3구역이 뭐 개발이 완료돼야 되지만 이것까지 완료가 되고 나면 딱 떠올려 보시자고요. 서울의 도심에 2만 세대에 육박하는 이런 대규모 주거타운이 형성될 곳이 또 있는지 없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없죠? 네. 그만큼 대규모 주거타운으로, 도심에 있는 대규모 주거타운으로서의 희소가치 또한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적인 입지적인 장점으로 인한 희소가치 하나, 그리고 그러니까 그 인구의 변화, 인구 수요층의 변화에 맞춘 특화된 소형 아파트 22평짜리 장점의 두 개의 장점을 기본으로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네. 처분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 처분하시고 이런 거 나중에 살라고 하면 못 사요. 비싸서.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좋은 거 갖고 계시는 거니까 이거 나중에 꼭 임대사업 등록해서 이렇게 운영하셔도 충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명쾌한 답변 좀 드렸습니다. 좋은 거라는 말씀과 함께 좀 장기간 보유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운영까지 추천을 해주셨으니까요. 추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저희랑 말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언제든지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무료로 도움드리고 있고요. 상담 전화 서울지역번호 02-2638-3938번 전화 주시거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시면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1508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주신 내용입니다. 강동구 길동에 삼익파크 맨션을 매수할까 하는데 괜찮을까요? 5호선과 9호선 연장 호재가 있고 또 재건축을 기대하고 투자를 해도 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씀 주셨거든요. 많은 분들이 좀 관심 갖고 계셨던 그 아파트가 아닐까 싶어요.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그 강동구 쪽에서는 지금 저층 재건축이 이제 마무리 단계죠. 마무리 단계고 중층 중에 일부 시작한 곳이 있고 또 중층 재건축이 이제 본격화될 시기를 남겨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안전진단이 강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규제가 좀 강화가 됐기 때문에 실제 중층 단지들이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통과를 해야지만 실제로 사업이 가능한 거란 말이죠. 근데 당분간은 이 중층들이 시작도 하기 전에 안전진단은 큰 틀에 걸려서 시작 자체가 지금 상당히 지연되게 생겼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삼익파크는 안전진단을 통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층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진단을 통과해서 실제 개발 사업까지 빠른 속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서 같은 중층 단지 내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하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투자 찬성 의견 드렸고요. 바로 이어서 또 다음 시청자분의 문자 사연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3277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지방의 거주자입니다. 현재 1억 5천만 원의 보유 자금이 있는데 이걸 활용해서 서울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방향을 잡고 투자해야 할지 막막한데 대표님의 핵심 투자 노하우를 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좀 큰 내용이지만 핵심만 투자 노하우를 좀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부터 시작한 이 지역 분석하고 좀 맞아 떨어진 것 같습니다. 자, 서울은요, 크게 3도심 7광역거점 12지역거점 53개의 생활권역까지 기본적으로 75곳의 지역을 완벽하게 개발시키겠다는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약 한 116곳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1억 5천이라는 자금이면은요, 이 116곳을 내가 마음대로 골라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을 반드시 하나를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 핵심이 되는 걸 하나의 중심에 딱 먼저 해놓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지역별로 좀 특색 있고 지역적인 개발 조금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곳을 분산으로 이렇게 좀 구성을 해 놓으시면은요, 자연스러운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자연스러운 현금 흐름까지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구조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정된 시간에 사실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지방에 계시기 때문에 조금 이동에 불편함이 있으시긴 하겠지만은 가능하면 세미나를 좀 참석하신다거나 아니면 또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좀 해결하시는 이런 지혜를 좀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금이 우선 넉넉한 편이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핵심 투자 지역과 그 외의 지역들을 좀 분산 투자해보면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거든요.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저희 상담 전화 이용하시거나 또 추후에 안내되는 세미나에 꼭 한번 방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2467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동탄의 이신도시 금호 어울림 레이크 2차 아파트 분양을 받았습니다. 잘한 건지 이곳의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자, 이미 분양 받으신 상태예요. 대표님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분양을 받으신 거니까 동탄 이신도시 분양을 받으신 거니까 실거주 목적이 강하다라는 것으로 먼저 판단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탄 신도시가 이 신도시가 규모가 너무나 방대합니다. 11만 가구거든요.
그중에 이미 지금 7만 가구가 공급이 됐고요. 아직도 4만 가구가 공급이 더 돼야 됩니다. 근데 이미 7만 가구 공급한 게 지금 2017년부터 2016년부터 입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20년까지 그러니까 올해를 포함한 거죠. 올해도 1만 가구가 입주할 거고요. 내년에도 1만 가구가 입주할 거고요. 내후년에도 1만 가구가 입주할 겁니다. 그러니까 입주 물량도 많고 공급 물량도 계속 쏟아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그 동탄역을 중심으로 한 시범단지를 중심으로 한 핵심 지역이 아니면은 지금 나머지 지역도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아마 최근에 분양받으셨다고 하니까 이 남동탄 쪽에 해당이 될 거예요. 물론 남동탄도 정확한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너무 힘든 시기라는 거예요. 이제 또 조성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기반시설도 상당히 부족하고 그러니까 약간의 고통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신도시는 언제 이게 다 끝나고 마무리가 되고 가격을 상승을 하는 거냐면 그 도시의 모든 공급량이 끝나서 다 마무리가 됐을 때 그때부터 안정화를 이루기 시작하거든요. 최소한 5년 정도의 시간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5년 정도의 시간만 조금 고생하시면 실거주하시면서 그 다음부터 고생한 만큼의 이익을 서서히 얻으실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요. 좀 여유 있게 그냥 마음을 좀 느긋하게 갖고 접근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거를 투자 목적으로 분양을 받으신 거다 그러면은 조금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남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도 동탄 신도시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탄 신도시를 만약에 공략을 하실 거면 지금 투자로서 공략을 하실 거면 가격이 비싸더라도 북동탄 쪽을 조금 공략하시는 게 맞고요. 남동탄 쪽은 좋아지는 건 자명하나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조금 더 천천히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